네, 최근에 가장 핫한 뉴욕 증시 이슈를 모아서 그 안에서 투자 전략과 종목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이원주의 티커서치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 뭐래도 가장 핫한 그런 섹터 그리고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AI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챗GPT가 불러온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폭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챗GPT 이젠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혹시 써보셨나요? 저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 자주 쓰고 계세요? 네. 자주 어떤 방면에서? 저는 직업이 리서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답변이 항상 정확하지 않은데 그쵸. 그럴 때는 빠르게 좀 초기 리서치를 할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챗GPT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좀 이게 실제로 맞는지는 좀 구글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네네. 구글링보다 챗GPT를 먼저 쓰고 구글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구글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용을 해보셨다고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심심할 때 가끔씩 써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챗GPT의 인기,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챗GPT의 근본적인 인기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가 뭔지를 일단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챗GPT는 보통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 세트를 엄청나게 학습을 시켜서 이제 어떤 언어 나열이 제시가 됐을 때 그 다음 언어가 어떤 게 나오면은 인간이 적합하다고 느낄까 하는 가장 높은 확률의 언어를 제시해주는 통계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LLM이라는 게 사실 챗GPT가 가장 성능이 좋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미 나와 있는 LLM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 언어 모델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이제 측정하는 평가 척도라고 하는 게 보통 매개 변수를 좀 중요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 모델이 얼마나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좀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축약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가 한 200억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200억 개 굉장히 많은 건데요. 200여 개 근데 불과한 겁니다. 왜냐면은 빅테크들이 대부분 요즘에 이제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는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는 언어 모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0억 개가 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많은 것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제 엔비디아가 협업해서 만든 거라든지 구글이 만든 람다 같은 언어 모델들은 매개 변수가 5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LLM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개 변수를 늘리면은 기능은 좋아요. 근데 무료로 배포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챗GPT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200억 개로 낮은 언어 변수로 매개 변수로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대중이 놀랄만한 성능을 보였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챗GPT의 성공 주요 요인은 기술적으로 칭찬해주고 싶다기보다는 대중성을 확보한 거에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대중적인 그런 솔루션을 확보한 거에 굉장히 의미를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챗GPT가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최고는 아니지만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시장을 좀 잡아가는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관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신선했는데 그렇다면 이 챗GPT가 앞으로 이제 산업에 어떤 영향들을 끼칠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구글이 망할 것 같다. 검색 엔진이 시장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챗GPT의 능력의 한계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한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 세트를 학습을 해서 이제 통계치를 낸 다음에 이 언어가 등장하면 적합할 것 같아요를 말해주는 통계 알고리즘이지 정말 인공지능까지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 통계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그 훈련시킨 데이터 세트에 뭔가 부정확하거나 좀 편향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으면은 이거를 그대로 그 이제 지금 언어 모델들도 학습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워낙 데이터 세트 학습시키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 이 인간인 개발자가 이걸 모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챗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답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데이터 세트의 한계라는 게 조금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워낙 그 매개 변수가 적어도 200억 개고 그렇죠. 많으면 5천억 개다 보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 리소스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이 이제 축약된 모델 기준으로도 거의 월에 30억 원 이상은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유저수 100만 명짜리다 보니까 이 정도인데 이게 정말 대중화되게 되면은 너무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의 입장은 뭐냐면 예. 그 구글은 실제로 그 람다라는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5천억 개 매개 변수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구글은 이미 그 이제 그 검색 엔진인 그 구글 서치에 이 람다 모델을 적용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언어적으로 물어보면 이걸 잘 서치 엔진이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구글의 입장은 뭐냐면 네네. 약간 AI 산업에서 구글은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챔피언은 네. 항상 이게 좀 그 제품을 미완성으로 냈을 때 조금 이렇게 평판이 훼손될까봐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오픈 AI는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미완성 버전이지만 데모로 내더라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영업할 수 있는 좀 입장 차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이제 그 오픈 AI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기술들을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약간 거의 지분을 많이 인수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여기다가 이제 빙이라는 서치 엔진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달아서 이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구글은 하고 있는 작업이고 이 시장에서 구글의 그 뭔가 어떤 아성이 좀 무너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챗GPT가 뭔가 대중적인 시장을 좀 만들어냈다는 거에 좀 그쵸? 의미가 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래 뭐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 들어서 구글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혹은 이번 분기 실적부터 좀 구글이 불안하다라는 얘기까지 전개가 되면서 챗GPT가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구글을 활용하면서 AI를 활용하고 있었고요. 구글이 하지 않아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챗GPT에 일단 열풍이 불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시장에 앞으로 계속 던지는 어떤 메시지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포인트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시사점을 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사점은 네. 역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빅테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네. 여기에 챗GPT만 하더라도 사실 이용자 수가 100만 명만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미 많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데 인공지능이 활용돼서 이제 좀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이 언어 모델을 사용할 유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시장을 막 확보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하면서 사실 이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챗GPT 관련돼서 뭔가 수혜주라는 거를 고민을 해볼 때 예.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나 좀 매출 규모를 많이 확보한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사점은 사실 그 이 클라우드, 뭐 데이터 센터, 광통신 시장의 수혜주들이랑 예. 이 챗GPT 수혜주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게 이 들어가는 그 학습시키는 데 들어가는 데이터 세트도 워낙 많고, 그리고 여기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매개 변수들을 그 돌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리소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 클라우드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 클라우드에 데이터 센터를 막 깔고, 그리고 여기가 통신망이 좀 빨라야 되니까 레이턴시 없게 하려면 광통신망들을 막 깔아야 되니까 그쵸. 결국에는 그런 수혜주들에 주목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맞는 전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좀 인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도 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네. 그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은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그 운영하는데 굉장히 탄소 배출도 많이 되고 전력이 많이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 측면에서 너무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왜냐면 일례로 그 인간은 사과라는 이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과 몇 개 보고 엄마가 그거 사과라고 알려주면 보통 사과인 걸 바로 인지해요. 근데 그 사과라는 거를 인지하는 인공지능 기계를 만들려면 정말 수많은 사과 데이터 세트를 입력해야 되고 심지어 그거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크거든요. 그렇겠죠. 한마디로 이 기계와 인간의 효율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속하지 않다는 점은 나달라도 좀 명확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 나달라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제 뭔가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추론형 AI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추론형 AI. 추론형 AI. 추론형.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통계적으로 배우지 않거든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추론하면서 배우지. 이러면 좀 더 데이터도 적게 필요하고 들어가는 매개 변수도 적기 때문에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추론형 AI로 가는 거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니면은 컴퓨팅 기술이 워낙 발전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거 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 컴퓨터 컴퓨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이런 컴퓨터 리소스 비용의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은 사실 그냥 계속 이 방식으로 가도 꽤 훌륭한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주들, 뭐 이제 광통신 관련 수혜주들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퀀텀 컴퓨팅이나 이런 추론형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뭐 천천히 편하게 말씀하셔도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클라우드 산업 수혜주들이 좀 주가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그 통신 장비들을 파는 어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ANET라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확실히 뭔가 이런 그 언어 모델들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탑티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는 구글이랑 IBM이고요. 이 두 회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2030년 전까지 좀 양자 컴퓨팅을 상용화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빅테크 업체들과 클라우드 수혜주들을 보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M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 쪽에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챗GPT, AI에 대한 개념을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어떻게 보면 한계도 좀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똑똑한 AI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데이터를 주입해주고 계속 학습을 시켜줘야만 이제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AI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정도를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요. 엄청난 데이터 양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만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현재 기술력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추론형 AI, 인간 수준처럼 이걸 보고 이건 노트북이다, 이걸 보고 이건 마우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AI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챗GPT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 반면에 대중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기를 좀 끌 수 있었다는 거. 이 정도 포인트들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클라우드 관련주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또 빅테크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셨고요.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구글과 IBM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챗 GPT 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AI 발전 방향성을 딱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I와 챗GPT에 대해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